좀 창피한 얘기인데, 저희가 악기를 매주 싣고 다니는 차를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기를 매주 싣고 다닐 차가 없어져요. 조만간에. 집회를 하려면 악기를 싣고 다녀야 되는데, 혹시 매주 토요일마다 차를 좀 빌려주실 분 계시면 저한테 따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더라도 주변에 좀 수소문을 하던가, 저희가 조만간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차를 한 대 살 때까지는 악기를 싣고 다니는 차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부탁 좀 드릴게요. 발길도 너를 해줄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하나가 다른 가슴도 목마른 민주주의여 만세. 살아나는 끌려가던 꽃들의 모든 얼굴 떨리는 가슴 짓돌리는 노력을 서툰 민주주의여 만세. (10월 19일) 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대선이 확실한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블랙스완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고 연주를 얼마나 잘하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저희는 좀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생긴 여우라고 명망하는 우리 신보석군이 오늘은 좀 약한 모습을 보이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이 되면 조금 감상적으로 변해요. 남들은 연말연시다, 크리스마스다, 뭐 새해를 맞아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할 텐데 횃불 시민들은 이 이남종을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업보가 있어요. 한 해의 마지막 날, 새해 시작하는 날, 이남종은 그렇게 분신을 겨냥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횃불 시민들은 12월이 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올 초에 서울역 광장에서 투쟁의 자리를 마련할 때까지만 해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끌어내지 못하면 이남종 열사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은 가까워오는데 저 반역 덩어리가 언제 감옥에 갈 수 있을지 막막하고, 또 그렇다고 서울역 고가에 올라가서 이남종 또는 김창건의 모습대로 하려니 겁도 납니다. 우리도 살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남종의 친구들이다라고 하는 말에 부끄럽지 않을지, 또 감옥에 가 있는 김창건을 보기에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을지 이런저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것이 12월 한 달을 이남종 열사정신 계승해달로 정했습니다. 장소는 이곳 동화면세점 이 자리에서, 시간은 24시간을 하려고 했으나 정부경찰서가 횃불시민연대한테 24시간을 내줄 이유가 없겠죠. 절대 안 내줍니다. 횃불시민연대는 저 사거리 건너서 뭘 못해요. 저희가 하루는 남대문서 관할에서 청계천을 넘어서 종로관 관할로 딱 들어왔어요. 제 뒤로 정보경찰들이 20명, 제 옆에 한 명 더 있었는데 명당 20명씩에서 40명의 정보경찰들이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저기 서울시민회관, 세종문화회관 앞에까지 가는 동안에 완전히 생 코미디를 했습니다. 건너가면 건너가고, 일로 오면 또 따라오고, 얼굴 맞아서 왜 따라와? 그러면 자기들도 막 웃어요. 걸어가면 걸어오고, 뛰어가면 뛰어오고, 좀 천천히 뛰어가서 또 따라와요. 왜 그러냐고.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뛰지 마시고 천천히 가세요. 세종문화회관까지 앞에 가서 다른 그 경찰 병력들한테 저희들을 인수인계합니다. 횃불시민연대 대부분 내 얼굴과 이름과 시상은 정보경찰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한테 24시간을 여기 내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불호당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24시간 자리를 필 것이냐, 한 달 동안 여러가지 우리가 일반 시민들께 부정대선의 참혹함과 가짜대통령 박근혜의 퇴진 필요성을 홍보해야 되는데 좀 외진감이 또 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행히 범국민시민연대 김영순 대표님께서 이 자리에 1월 1일부터 25일까지 매일 5시부터 10시까지 집회신고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김영순 대표님과 연대를 하면서 김영순 대표님께서 다행히 자리를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24시간 하고 싶은데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싸워야 하기에 12월 한 달 동안 매주 5시부터 10시까지 이곳에서 대선 부정의 사례를 알리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서울역 1회 집회 때 사용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펼침막과 플랜카드들을 모두 다시 꺼내오겠습니다. 저희들은 2013년의 마지막 날, 2014년의 첫날, 누군가 홀로 대선 부정에 침묵하는 대한민국을 깨우기 위해서 서울역 곳곳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그 누군가의 정신을 과거의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그의 모습을 전시하고 그의 마지막 유언을 이 마이크를 통해서 더 많은 서울 시민들께 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나 체감하는 공포와 결핍을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라고 이남종 열사는 외쳤습니다. 저희 F시민연대는 12월 한 달 동안 매일 5시부터 10시까지 이 자리에서 이남종의 그 유언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전달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대성무효 소속인단에서도 대성부정의 다양한 사례들을 알릴 수 있는 각종 선전물들을 부착하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전단을 배포하고 우리가 연초에 이남종 열사의 사망 이후에 뿌렸던 그 전단지를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빗바래고 덕지덕지 붙어있지만 그 전단지를 다시 꺼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남종 열사의 그 숭고한 희생을 박근혜가 감옥에 가는 날까지 과거 시점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진행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다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치고 힘들고 서로가 어려울 때마다 결의를 다시 모아주는 의미에서 구호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저 반역자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는 것만 생각하시고 힘차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박근혜는 되지 마라! 박근혜는 되지 마라! 박근혜는 되지 마라! 또한 저희들은 오래전에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계속하면서 이미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 상황들을 예견했습니다. 모두가 유행처럼 거리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고 안진뱅이 재롱장치를 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투쟁의 물꼬가 또 다른 방향으로 틀어져 나갈 때 부정대선 응징과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정의와 상식은 서서히 외면당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힘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박근혜를 청와대에 두고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만큼 횃불 시민들에 대한 손가락질도 늘었습니다. 동지들은 구경꾼이 되고 구경꾼은 적으로 변해갑니다. 이러한 상황은 2015년이 되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박근혜를 어느덧 자기들의 정상적인 대통령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할수록 횃불 시민연대 여러분들의 투지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결코 우리들만큼은 부정대선 응징과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의 투지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는 이미 별이 된 이남종을 보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감옥에 계신 한영수, 김필원 두 대표, 대성무효 소속인단 최성현 사무총장, 그리고 우리들의 동지 김창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김창건은 모르겠지만 촛불연대를 떠나서 나름의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지 어쨌는지 떠나간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바라는 건 새로운 얼굴이, 새로운 횃불들이 보다 젊고 싱싱한 투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실천적으로 고민하는 새로운 얼굴들이 다시 합류하고 정의를 함께 부르짖고 감옥에 가있는 김창건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후배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저희 횃불 시민연대의 보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도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토요일에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날 나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이렇게 보기 전까지는 솔직히 저 나오기 되게 싫어요. 원래 골방에 처박혀서 좋은 음악 듣고 뭐 담배 한 갑 있으면 저 밖에 안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만나면 되게 쑥스럽고 예쁜 여자들 보면 눈도 제대로 못 쳐다봐요. 그런 사람이 2년 동안 맨날 길바닥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금요일 저녁 되면 어떻게 좀 내일 오늘 밤중에라도 박근혜가 퇴진하면 내일 집회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막상 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눈동자를 대하면 김창건도 생각이 나고 멀어져 가던 이남종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올라서 다시 힘을 내고 또다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다시 우리들의 투지를 모아서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부정선거! 박근혜는! 부정선거! 박근혜는! 부정대선의 결과물이 바로 저기 참혹한 세월호 참사 천막들입니다. 부정대선의 결과물이 바로 저기 썩어 빠진 숲골들의 저 관제대모 현장입니다. 부정대선의 결과물이 바로 저기 정ገል판 위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 CNM 노동자들의 현장이고 바로 여기 베풀 시민들의 이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잠잠한 부정대선의 결과물들을 결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퇴진의 그날까지 결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입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여러분들 지난주 이 자리에 섰던 불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그 똑똑한 목소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학생은 오늘도 시험 준비를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선배들, 아저씨, 아주머니, 삼촌, 이모들을 걱정하면서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으신 시민동지께서 대신 메시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왔던 한규민 학생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난주에 나갔던 고등학생인데요. 횃불요. 좀 있음 행진 시작할 것 같아서 지금 톡 드려요. 거기 계신 어른분들께 전부 감사드리고 싶은데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 싸워주시는 횃불 시민 어른들 너무 감사해요. 기말 시험 준비 때문에 당분간은 못 가지만 늘 응원해요. 파이팅! 시험 끝나고 꼭 갈게요. 오늘은 멀리 전주에서 오신 시민도 계십니다. 멀리 태백에서 오신 시민도 계십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부터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부산에서 오신 시민도 계십니다. 이 베풀 시민들의 집회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자유발언대의 마이크는 누구든 어떤 이슈로든 나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막 떠들어도요, 언제든 나오시면 저는 비켜드립니다. 단 3분 이라는 시간 안에 정리된 발언으로 되도록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다른 이웃들의 목소리는 어떤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회는 어떤 정당이나 정치 세력과도 무관하고 어떤 단체가 주도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시민 유권자로서 박근혜와 1대1로 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자유발언을 원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먼저 이주연 대성교 소속인단 대변인님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주 명연설가십니다. 서울역에서의 그 연설이 기억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기상으로 이주연 대표님께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단 대변인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주연입니다. 오늘 제가 어제 광주에서 올라와서 서울구치소가 하루에 한 분밖에 면회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영수 대표 면회하고 오늘 김필원 대표님 면회하고 그 서울역 집회 참석했다가 약 2시간에 걸쳐서 거리행정 같이 했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예 많이 쓰셨고 고생들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횃불 시민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한영수 대표, 김필원 대표님 두 분을 면회했더니 약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김필원 대표님은 한영수 대표님보다 연세가 7살이 더 많습니다. 한영수 대표님은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61살이고요. 김필원 대표님은 68살인데 그 두 분을 뵙고 오늘 전철을 타고 오면서
문득 생각을 해봤더니 그럴 줄 알았으면 일찍 보내드릴 걸 하는 다소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김필원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달아 하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꿋꿋하게 의지를 꺾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하나가 돼서 같이 가면 우리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옥중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과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뭐 들리진 않겠지만 우리 두 분 대표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리고 한 분만 더 박수 보내드려야 될 분 있고요. 우리 한 2시간여 동안 쉼 없이 엄청 힘들 텐데, 저도 해봐서 좀 아는데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은데 2시간 동안을 선도해서 이 자리까지 함께 오신 우리 김철환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영화 상록수가 성공적으로 제작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트윗, 페이스북 모든 연락망을 통해서 상록수의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네, 동화면세점 앞에 서울시민 여러분, 저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도리에 항거하는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라는 말은 도리에 항거하는 무제한 국민적 저항권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대선은 부정이다라고 외쳐야만 이 나라가 바로잡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이 개차반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3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진도 맹골수로 해서 원한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론상에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게 총 54조 원입니다. 그 중에 24조 원은 재벌기업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담배값 무려 80%가 인상됐습니다. 2,000원이 인상됐다고 하는데 백지화시키고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작년 2013년 재벌기업 법인세 감면액이 3조 3천억입니다. 담배값 인상하면 연간 세수가 2조 8천억이 늘어납니다. 그 재벌기업들에게 주었던 법인세 감면액 80% 징수하면 2,461억만 징수하면 됩니다. 그 2조 8천억 대비 2,461억 하면 8.8%입니다. 그렇게 하면 담배값 2,000원이 아니라 176억만 인상시키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 재벌들에게 10개를 주고 8개를 국가에서 완수하더라도 2개 이익이 남지만 서민들은 아무것도 없는 호주머니에서 박근혜 정권이 강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노하셔야 합니다. 분노하고 참여하는 것만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주권을 지킬 수 있으며 여러분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SNS를 통해서 말씀 나눠주시고 특히 이 횃불 시민연대 집회에 참여해서 나도 할 말이 있다. 박근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국헌문란 내란 속에 이명박 구속해야 되지 않느냐고 소리 높여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맺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렇게 우렁찬 목소리로 서울역 광장에서 같은 연설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은 다들 어디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옥에 가신 분들은 몇 명인지 알고 있는데 투쟁을 포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신 분들께 그분들께서 다시 거리와 광장으로 나와서 정의와 상식을 외쳐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넘길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친일파의 딸,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갖는 특성을 생각하면 결코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 중에 담뱃값 2,000원 인상 외에도 여러가지 소식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역사 속의 좀비들처럼 괴물들처럼 우리들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한 부분을 장식했던 서북청년이라는 쓰레기들이 재건대회를 열었어요. 서울시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모르고 무슨 청년회의인가 이러다가 청년단체인가 이렇게 그 재건회의 그 행사를 위해서 대관을 해놨다가 뒤늦게 알고 불이 나게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서북청년단은 밀고 들어가갖고 재건대회를 강행했어요. 원래가 서북청년단은 밑도 끝도 없고 법도 상식도 없고 오로지 불법과 살인이 전문인 집단입니다. 1946년도에 만들어져서 주로 이북에서 월남한 지주 또는 친일파 기득권 출신들을 위주로 해서 형성된 이 서북청년단은 이승만 정권 하에서 도합 30만의 시민을 학살한 학살 집단입니다. 그 쓰레기들이 또다시 재건대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신사회가 정신세계가 수십 년을 퇴보했다는 것입니다. 친일파의 딸 박근혜가 청와대로 들어가면 친일파 세상이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좌시할 수 있습니까? 독재자의 적통 박근혜가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가짜 대통령으로서 하루하루 버틸 수 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이 또다시 60년, 70년대 말 그 참혹했던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 동문 선배들 중에도 멀쩡하게 집에 가던 길에 잡혀서 너 간첩이지 하고 몰려서 사형당했습니다. 그 가족들은 그 시신도 돌려받지 못했고 화장됐습니다. 그 시신은 내장이 항문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을 만큼 참혹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혁당 사건이며 저 박근혜의 애비 박정희가 한 짓입니다. 그 살인 가문의 적통을 또다시 가짜 대통령이라고 저기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 같지 않은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관들 뭐해?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거기 미친 아저씨 정신 차려. 종로경찰서 정보과 뭐하고 있는 거야? 집회 방해자를 즉시 연행하라 빨리야. 경찰관들 뭐해? 집회를 방해하는 저 무법자들을 당장 연행하란 말이야.
종로경찰서 한번 해볼 거야. 이따위로 합법적인 집회를 보완할 거야. 이 집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집회입니다. 무단히 집회를 방해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특별히 경찰 또는 공무원은 가중 처벌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를 부립니까? 집회를 방해하는 자들은 적법하게 처벌해 줄 것을 종로경찰서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닥쳐라 쌍년아! 우리가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2012년 12월 19일에 대선 부정이 저질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표 전에 방송한 거 왜 여러분이 모르고 계시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개표기라고 하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개표 보조기는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만 쓸 수 있는 게 중앙선관위의 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는 개표 보조기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12월 19일에 치러진 제18대 대선에서는 개표 보조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란 이름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것만 해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 자리를 도둑질로 찬탈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600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주인인 적이 없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이 부분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은 주권자이며 이 나라의 주권자인 것입니다. 주권자란 바로 국가인 것입니다. 국가가 명하노니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너의 죄를 받으라. 국상녀는 더 이상 이 극악에서 나아라.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의 싸움은 길고 지루할지 모르나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저 국장년이 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본인의 죄를 받는 순간까지 저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선거 살인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저도 할 말이 가끔 이 자리에서 박근혜한테 쌍년아 그러면 지나가시는 시민들은 좀 놀라세요. 놀라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도둑놈한테는 도둑놈아, 강도한테 강도야. 대한민국의 선거권을 침탈한 친일파의 딸, 독재자의 딸, 부정선거 사범한테는 쌍년하고 욕해도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회반환 해와가겠습니다. 여기가 뜨거워서 여러분 화이팅! 네.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투표지 분류기 뭐 그런 얘기 하셨듯이 오늘 이주연 전 대변님하고 저 같이 가서 면회를 해줬을 때 중요한 말이 아까 밖에 있는 분들이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에 있는 분들은 우리는 너무 편하게 잘 있다. 뭐 마음은 그렇지만 밖에 있는 분들이 너무 힘드실 텐데 끝까지 버텨달라 이 말씀 하나 하고요. 투표지 분류기 이야기 하셨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4년 1월 17일 날 공직선거법 178조 제2항이 바뀌었습니다. 전사는 쓰면 안 된다고
조작을 하니까 쓰지 말라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투표지 분류기는 쓰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을 쓸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도 모르게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공개정보 청구를 하니까 그 법적으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도 글을 올려놨었는데 이 부치고조는 전산을 쓰지 말라고 하고 공직선거법 178조 제2항은 바뀐 조항에는 전산을 쓰게 한다는 상충된 법이 두 개가 될 수 없죠. 전산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랬는데 178조가 새로 생겨서 사법이 엉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다른 법을 하면서 중앙선관위한테 면죄부를 주면서 앞으로는 계속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암암리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법적으로 상충된 법은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김용희 사무총장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겨레신문 11월 22일자를 보고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김용희 씨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는 이것은 지금 한영수 대표님이 옥중 서신으로 보낸 거예요. 이자는 2006년 3월 20일경에 중앙 일간지에 국고 8천만 원을 사용하면서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허위 광고를 했던 사실이 있고 이것은 부정선거를 은폐한 행위로서 검찰 특수부에서 수사를 해서 부정선거 일체를 밝혀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 증거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입증 증거에 다 첨부한 것입니다. 그 광고의 주 내용은 중앙선관위가 시민단체에서 전자개표기 내부 공문에 의해 전산 조직 컴퓨터 시스템 이미 밝혀진 것으로 선거소송인단이 선거소송을 하는 자료로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전체회의는 김용희 사무총장 임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은폐한 자를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인터넷에 알려주세요. 이렇게 급하게 옥중 서신이 와서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투표지 분류기라는 것을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하고 입구에 우리의 세금을 들여서 8천만 원이나 드리는 부정선거를 은폐한 자가 사무총장이 됐으면 부정선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앞으로도 부정선거는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거소송인단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12월 19일 날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하고 중앙선관위 고소고발을 김우영 목사님하고 같이 해서 지금 서명을 같이 받고 있고 12월 19일 날 여기에서 같이 동아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하고 행진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정 열사의 그 뜻을 저는 방송으로도 방송을 했었고 그때 노제까지 광주의 노제까지 가서 방송을 하면서 엄청 울었었는데요. 이 억울한 것들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이렇게 계속해서 힘들게 거리를 누볐던 횃불연대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응원을 드리고 우리 화이팅 한번 해보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 우리 힘내요! 이거 좀 소명 좀 해주세요. 박근혜 퇴진! 박근혜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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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하라! 법대로 해라! 대법원은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 속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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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은 어떤 정당이나 정치세력과도 무관한 일반 시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박근혜와의 투쟁을 포기하고 하나 둘 쓰러져 나갈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우리 시민들은 어떤 사심도 없이 끝까지로 싸우기로 결심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나와서 거리에 싸운다는 것은 마지막 전선이 우리 각 개인들 앞에까지 밀려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양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엉터리로 치러졌다는 것은, 청와대에 가짜 대통령 박근혜가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저항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달민족의 우수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를 악물고 싸우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가짜지만 나는 가짜 국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배달결의 일원으로서, 진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내 투표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 18대 부정대선을 응징하지 않고 다음 총선이든 대선이든 공정하게 치러낼 방도가 있으십니까? 있으면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청년 학생 여러분,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또 다른 세월호가 오늘 침몰하면 내일 아이들을 구해낼 방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다른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그 진상을 규명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박근혜가 청와대에 있는 한은 부정대선을 응징하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상식은 결코 다시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대한민국이고 우리 민족이 온전하게 민족권을 세우려고 하면 첫 번째 부정대선 응징, 두 번째도 부정대선 응징, 박근혜가 수의를 입고 서울구치소에 갇히는 날 대한민국 상식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문재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안철수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 박원순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무너진 선거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것입니다. 투지를 모아서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부정선거! 박근혜는! 부정선거! 박근혜는! 이 목소리는 오늘 다 토해내지 못한 투지와 결의를 앞으로 박근혜가 퇴진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쏟아낼 것입니다. 이제 블랙스완의 또 다른 음악들, 또 다른 투쟁의 노래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것이 상식입니다. 꿀고가 이 새끼! 이 꿀고가 이 새끼! 빨리 데리고 가라! 박근혜는 부정선거! 박근혜는 부정선거! 박근혜는 퇴진하라! 독재 정권과 싸운 팀은 없었습니다.
전국의 과거막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저 가짜 대통령과 맞서 싸우는 더 강력한 블랙스완을 위해서 또 회푸시민연대를 위해서 힘차게 투쟁 3회 연호하고 오늘의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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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는 잘못 걸린 거야.